자, 이번엔 정부에서요. 우리가 청약을 받을 때 분양 가격을 통제하는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시사했어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기사나 뉴스를 접하실 때는 분양가 상한제 완화라는 타이틀로 보셨을 텐데요. 이게 주요 지역에서 청약을 기다리시는 무주택자분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특히 서울에서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이요. 지금부터 내용을 최대한 쉽고 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아시겠지만 삶이 바빠서 혹시 지나치셨던 분들께서는 잘 이해하셔서 아주 현명한 판단으로 잘 대응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시작할게요. 자, 일단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한다는 건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요 완화 내용의 정도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요 불꽃의 크기에 따라서요. 단발의 공급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게 수도권 주변까지 쭉 퍼지면 엄청난 공급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공급 그렇게 말씀드린 공급이고요. 이게 미래의 공급 폭탄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정부는 수요 억제 정책을 펼쳐왔고요. 아주 먼 미래의 신도시 공급만을 내세웠었잖아요. 근데 이 공급에 분양 가격 통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은 이제 진짜로 정책의 방향성을 공급으로 바꿔주겠다. 현재까지 상황만 봐서는 단순하게 시장 간보기로 끝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공급 폭탄을 던져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분양가 상한제가 뭔지 그리고 이걸 완화한다는데 이게 완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최대한 쉽게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건 이건데요. 이걸 잘 보시고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겠죠. 1주택자나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달라질 건 없는데 이게 완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여기저기 다 오르는 시대는 끝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원칙으로 돌아가겠죠? 원칙으로 돌아간다는 거는 지금 내가 집만 사면 어디든 오르던 시대는 이제 끝난다. 이게 원래 주택시장이죠? 이제 여기로 돌아가서 부동산에 어떤 자금을 투입하실 때는 생각할 게 아주 수만 가지가 될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무주택자든 유주택자든 원칙대로 부동산 투자 계획을 불나방처럼 당장의 호재만 쫓아가는 게 아니고요. 단기나 중기, 장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자금에 따라 성향에 따라 상황에 따라 부동산 투자 계획을 세우시면 불안할 게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요게 진행이 된다면 상황이 이렇게 바뀌는 것 뿐이에요. 불나방 투자만 아니셨다면 지금 하시던 대로 원칙으로 돌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가장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무주택자 분들 중에서도 이 청약을 대기하시는 분들이에요. 진짜 너무 걱정됩니다. 자, 21년 9월 10일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현 국토부 장관께서 분양가 상한제를 손댄다는 언급을 하셨고요. 이걸 기자분께서도 공급 늘리기 올인 이렇게 표현하셨죠. 여기서 뭐 다른 논점들도 있는데 그건 배제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기사 내용을 간단히 보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착수, 건설사들을 옥죄는 규제를 완화해서 분양가가 오르더라도 민간 분양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취지, 신속한 주택 공급에 건립돌이 되는 부분은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신속한 주택 공급. 지금 장관께서는 현재 공공에서 주도하는 공급 정책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다는 거고요. 저 또한 많이 말씀드렸던 3기 신도시의 실제 입주 가능 시기도 뭐 어느 정도 장기화가 될 건지는 떠나서 일단 현실적으로 신속한 공급 대책이 못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뒤로 12일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분양가 상한제를 손본다는 것을 언론들이 많이 좀 부각시키다 보니까 정부 매뉴얼을 개선하는 것일 뿐 상상력은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수위를 살짝 낮춰서 제네시스급의 소나타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깜깜이식 분양가 대신 객관적 기준을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쉽게 이런 거예요. 주변에 기존 아파트가 있고요. 얘는 2천만 원, 얘는 2,200만 원 이렇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부지에 신규 분양을 하게 되면 이 신규 분양 가격을 2천만 원보다 낮게
당연히 2,200만 원보다 낮게, 요 일정 기준보다 낮게 측정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가격이 1,800만 원이다. 그러면 얘는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얘네 아파트보다는 완공이 되면 무조건 더 비쌀 거다. 따라서 얘가 1,800만 원이니까 이 주변에 2,000만 원짜리 아파트는 1,800만 원 밑으로 가격이 떨어질 거고, 이 주변에 2,200만 원짜리 아파트도 1,800만 원 밑으로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신축 아파트 분양 가격을 통제하면 얘가 주변에서 제일 새 아파트니까 얘의 분양 가격이 당연히 가장 비쌀 거고, 정부가 통제한 가격 밑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떨어질 거다. 요게 정부의 생각이에요. 어떻게 공감이 가시나요?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죠? 얘가 이렇게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을 해도 일단 분양과 동시에 왕관이 하나 씌워지죠? 그리고 뭐 거래도 안 되지만 바로 그냥 이 위에 올라가 있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더 올라가고, 얘네들은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분양을 받으면 가격은 무조건 오른다 라는 기대감을 만들고,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건 이 가격이 오른다는 믿음인데, 이 믿음을 죽일 수 있는 건 공급이에요. 지금은 가뭄에 콩나듯 이렇게 신규 분양이 있지만 주변에 대규모 입주 물량들이 이렇게 생기면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경쟁을 하게 되면 시장 논리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될 거고요. 이런 단지들이 더 많아지면 가격은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된다. 여기까지 바라보고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 되는데, 공급을 틀어 막으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하니까 분양만 했다 하면 왕관이 씌어지는 거죠.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의 생각과는 반대로 오히려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의 가격을 더 끌어올리는 결과가 벌어졌으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가 되거나 완화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폐지가 된다는 거는 이 가격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거고, 완화가 된다는 거는 주변 시세 대비 이 정도의 분양 가격으로 통제를 했다 그러면 건설사들이 어느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겠다. 요런 거잖아요. 요만큼 더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요건 건설사들의 마진이 요만큼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요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요게 재건축 단지라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요만큼의 비율로 줄어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되면 건설사들은 좋고 조합원들도 좋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나겠구나. 건설사가 마진이 많아지고 조합원들이 분담금이 줄어들면 사업을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할 거잖아요. 지금 뭐 재건축 규제나 어떤 다른 이슈들은 배제하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급이 요쪽 여기저기 계속 늘어나면 신규 물량들이 많아지잖아요. 기존 3기 신도시나 공공에서 진행하는 분양 물량들은 뭐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지금 얘네들은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애들이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신규 분양을 빨리 진행해서 이 이익을 많이 얻으신 분들이 빨리 그리고 많이 분양을 하면 공급 물량이 많아지고,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 주변 가격은 안정이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재건축 단지면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잖아요. 기존 주택이 멸실이 되면 저기 멀리 가서 사시는 게 아니고 요 주변에 있는 기축 아파트, 근처에 있는 기축 아파트, 지금 여기서 오랫동안 사시면서 여기 근처에 직장이 있거나 여기 학군을 이용하고 있거나 어쨌든 생활 반경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주를 해도 근처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근처의 기축 아파트들의 가격도 올라가고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매매 가격도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줘서, 다주택자들이 혜택이 많아지면 이 기존 전세 물량들이 많아지니까 여기서 나오는 수요들을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면 신규 공급과 재고주택의 공급이 같이 이루어지니까 어쨌든 임대 공급이든 기존 주택 공급이든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거고요. 자, 따라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기존 1주택자나 다주택자 분들이 이제 생각할 게 수만 가지시라는 거는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거나 완화가 되면 분양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잖아요. 분양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분양 물량이 늘어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을 보시는 분들이 생기니까 그분들이 분양을 빨리 하려고 하고 분양이 늘어나게 되면
일단 미래의 공급 물량은 예상되는 거고 단기적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할 거고 이렇게 멸실되고 이주하고 신규 공급되고 투자자라면 이런 물량들까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내 집 마련을 위한 1주택자라면 미리 이 기축 아파트에 들어가실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런 단지들이 한 단지, 두 단지, 세 단지 쭉 많아지면 얘네들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동안 수도권 외곽들의 신규 공급 물량들까지 또 같이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 거고 분양가 상한제 완화 하나로 이렇게 생각할 것들이 수만 가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완화가 됐다는 게 아니고요. 요거를 시사했기 때문에 미리 대응을 하자는 말씀이에요.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리면 그건 여러분들께서 더 똑똑하시니까 아실 것 같고 오늘의 핵심 주제는 이 분양가격 상승으로 우리 청약을 대기하고 있는 무주택자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본다는 말씀이에요. 일단 정책 방향이 바다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확인을 하시고 방향이 산으로 가는데 나는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 게 유리하면 일로 가시는 거고 정책 방향이 산으로 가더라도 내가 여기에 올라타서 보드를 타고 있는 게 더 유리하시면 여기로 가시는 거고 이 정책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빨리 선점하는 게 그게 현명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되면 분양 가격은 이제 올라갈 거고 기존에 우리가 기다리던 로또 분양 가격은 이제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생각하던 시세 차익은 이제 없을 수도 있다. 일단 요거를 고려하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 가격이 올라가면 대부분의 분양 가격은 9억을 초과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9억을 초과하게 될지는 여러분들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죠? 9억을 초과한다는 거는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려면 대출 규제 완화를 반드시 수반해야 되는데 지금 정책 기조상으로는 이걸 안 할 거란 말이죠. 현재 대출 규제 상황은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게 있으니까 이걸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완화 발표가 나면 일단은 첫 번째로 확인하실 게 요 신규 분양 단지에 중도금 대출을 완화해 주는지 9억 초과분까지 대출을 해주는 걸로 완화를 해 주는지 요거를 먼저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 예측을 먼저 해서 지금 정책 기조상으로는 요게 안 될 것 같다. 그럼 이게 서울이라고 가정을 하면 서울은 이게 된다 그러면 거의 무조건 9억은 넘어가겠죠. 그러면 여기 청약을 대기하시던 수요들 중에서 9억을 초과하는 중도금을 현금으로 잔압할 수 없는 분들은 이 서울의 외곽 지역 어딘가로 나가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시게 되면 이 지역은 일단 청약 대기자들이 많아져요. 청약 대기자들이 많아지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도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 청약을 대기하시던 분들이 이 청약에 당첨이 된다 그래도 중도금을 못 받으셔서 만약에 이주를 나가신다 그러면 어디로 이주를 나가실까 이거를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이 지역은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가 되더라도 분양 가격이 9억을 넘지 않는 곳이어야겠죠. 여기가 넘어서 일로 이주를 하는 거니까 이런 지역 중에서 분양 물량이 가장 많이 예정되어 있는 곳 예를 들면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이 있을 거고요. 2기 신도시 예정 물량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굳이 분양가 상한제 완화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지역을 꼽자면 일단 2기 신도시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 여기도 자금이 힘드시다 그러면 3기 신도시를 입주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나는 청약을 포기했다 하시는 분들은 1기 신도시 지역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 되든 완화가 되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다수의 무주택자분들께서는 이 극소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정책의 방향성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원래 잘 바꾸잖아요. 호떡 뒤집듯 이렇게 뒤집고 또 이렇게 뒤집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이었고요. 이게 여러 가지가 너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져서 요만큼만 떼서 설명을 드린 건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보드를 타시든 물고기를 잡으시든 우리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의 요점이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직걱정을 함께 드리는 진매달이었습니다.